한국은 보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쓸데없이 미국은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고 오늘도 아베는 말이 없습니다. (8월 4일이) 되기 전까지 현금화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보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장담하던 일본은 어디로 갔을까요? 작년 7월 2일 예고 없이 한국 뒤통수를 강타하면서 당당하고 단호하게 나 잘났어 하던 그 뻔뻔함과 파렴치한 결정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나 아는 것처럼 강제징용공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진행하는 일본 제철 자산압류명령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금화 절차가 8월 4일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 법원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무효화를 주장하며 존중하지 않던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항고함으로써 압류 현금화는 항고가 결정될 때까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본 제철은 7일 오전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항고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심리를 열어 일본 제철 주장을 판단하지만 압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항고법원에서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제철이 가만히 있어도 2021년 1월까지는 일본 제철 자산 매각을 할 수가 없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매각 시기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 항고를 결정했을까요? 공언한 대로 이런저런 준비한 보복을 하면 되는데요. 현금화 시기를 늦춰 시간을 끌어야 하는 이유는 일본 내부와 한국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이 보복을 밝히자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곳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는 3월 이후 14조 원을 긴급히 대출받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2분기에만 6천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어진 불매운동과 국산화 정책으로 한국과 관련된 기업은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거나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피해 규모만 커지는 무역을 또다시 건들기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보복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은 각성하게 됩니다. 기업 여론조사에서 86%가 일본 수출 규제에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65% 정도가 매출 감소가 일어났으며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회사를 아예 한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도 했습니다.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90% 이상이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에서 국산화를 하면 할수록 이 기업들이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황당한 것은 한국이 선도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화하도록 자꾸만 일본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수급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입만 열면 보복 이야기를 하고 40여 개 혹은 50여 개 품목을 거론하는 모습에 일본 기업은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산업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반도체나 OLED 패널 등 일본처럼 예고 없이 수출 제한해버리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당분간 받게 됩니다. 당장 기업에 손실을 주는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외교나 무역으로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해결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주둔 방위비처럼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보복할 거라고 믿고 철저하게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친 한국 정부는
내심 안도하기보다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수출 보복 이후 1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국산화에 대해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에 대해 조금 무뎌질 그런 시기에 일본 정부 발표는 좋은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본 언론들 기사 방향은 아베가 퇴진해야 한일 관계가 풀린다에 많이 치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연간 300억 달러라는 무역 흑자 규모가 이대로 가다가는 사라질 수 있고, 흑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일본의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려 무리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러하듯 1분기,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성장률 하락은 한국의 3배가 넘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나 고투 캠페인 같은 얼토당토하는 정책에 국가 빚은 빚대로 늘어가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도 감기 정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요 인사의 발언이 있을 만큼 될 대로 되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한일 지소미아가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에 그다지 쓸모가 있진 않습니다. 없어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국 군사위성 개수가 늘어갈수록 한일 지소미아 효용성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안보 문제로 무역보복을 했다고 일본이 했죠. 이런 나라와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일 지소미아가 미국과 일본에선 제법 중요도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엔 우리가 받아야 할 전자권과 연합사령부 지휘권, 풀어야 할 여러가지 제한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역으로 보거나 안보 면에서도 비중이 적지는 않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일 갈등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국무부 특별 부대표가 발언했는데 일본을 우방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적국 개념 인식이 한국에서 퍼지는 묘한 상황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국의 발표는 껄끄러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유보하게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에 목숨을 맡기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본 국민에게 이래서 실행 안 하는 거다라고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발표를 하면서 또 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국 안보에 중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본도 북한 내부의 정보나 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이유로 지금까지 삼아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는 일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조기 파악이 생명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국보다 먼저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발사를 인지한 경우 이미 대응이 늦거나 무척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이런 이유로 미일에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약간의 소모만 있을 뿐 실제 정보 전달도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한일 지소미아를 지금 종료 유예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에서 외교적으로 양보를 얻어내거나 한국의 불리한 행동을 일정 부분 억제해 얻는 이익의 크기가 종료해 얻는 이익보다 지금은 훨씬 큽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그리고 현 정부도 감정적으로는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일체의 군사 교류 중단을 희망할 것입니다. 국민은 당연히 종료를 계속 주장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 여론이 그럼에도 유예를 하고 있다는 생색을 계속 내야 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민주정권 하에서는 어차피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북한 문제에 외교 군사적 접근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미국과 일본은 원하지만 한국은 외교는 할 수 있지만 군사적 대응 방안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여론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 명분을 주는 아주 좋은 여론입니다. 일부러 만들어낸 적 없는 자연스러운 여론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한일 지소미아라는 카드가 아베 덕에 아주 유용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드는 가치를 유지할 때 힘을 내지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같은
약발 떨어진 카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둔 방위비 협상하면서 작년 7월 이후 미국은 5차례 감축 혹은 철수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약발은커녕 자칫 정말로 짐 싸서 나가야 할 국민 여론이 일자 한마디 하고 수대로 나서서 수습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국격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